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다룰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수상 이력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39회 예태보리 국제영화제 각본상, 21회 크리틱스 초이스 작품상, 36회 런던 비평가협회상 작가상, 제68회 미국 작가 조합상 각본상, 제68회 미국 감독 조합상 감독상, 제22회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캐스팅상, 제50회 전미 비평가협회상 각본상 작품상, 제69회 영국 아카데미 각본상,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작품상 2관왕을 했고요. 41회 LA 비평가 각본상 작품상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상을 탄 작품입니다. 뭐 이 작품이 작품상을 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저번에 분석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호날두라든가 메시가 있는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축구 스타들도 있겠지만 네. 원맨으로 끌고 간다거나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 스포트라이트에도 유명한 사람들은 많은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력 있는 팀을 하나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연기 쪽에서는 못 받았잖아요. 네. 조연상으로 2명이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각본 쪽에서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네, 뭐 일단 감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마스 메카시 감독. 네. 전작을 말씀드리면 스테이션 에이전트, 비지터, 윈윈, 코블러, 밀리언 달러 암 등등. 잘 네. 모르는 감독이라서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분이 가벼운 코미디 같은 작품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맡으면서 이런 작품도 자신이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네. 코블러 같은 작품을 보면은 신발을 신으면은 인물이 신발의 주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발장 주인이 수선을 해가지고 아담 샌들러 나왔던. 예. 그거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뭔 영화냐? 코미디 영화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아담 샌들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이 감독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걸 감독했다고? 이렇게 된 거였죠. 아, 예. 되게 의외다 근데. 예.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이전에 막 그렇게 작품성 있는 작품을 만들던 감독은 아니었다. 그렇지. 그냥 가벼운 코미디라든가 그런 쪽이 비중이 있었지 내용을 담은 거는 그 전 작품들도 내용이 있었던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한테는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는 못해서 사람들한테도 그랬었고. 연출이나 드라마 쪽에서는 나름 명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뭐 법정 드라마나 범죄 드라마 네. 뭐 이런 쪽에서는 연기로서 유명하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영화랑 전혀 관련 없던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갑툭튀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배우입니다. 마이클 키튼부터 이야기를 좀 하죠. 팀장인 윌터 로빈슨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전에 버드맨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예. 뭐 전작으로는 비틀주스, 재생자, 배트맨 시리즈, 뭐 로보캅 2014년도, 또 버드맨, 뭐 이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포트라이트로도 다른 쪽에서 나무주연상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물론 받을 만도 했어요. 연기 거기에서 보면. 사실 작년에 버드맨으로 받았으면 참 좋은 그림이었는데 아쉽죠. 아직도 난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한 게 그 품 안에서 꺼내려던 그 수성 소감 써놓은 그 종이. 진짜 가슴 아프더라 진짜. 이제 몇 단이 지나면은 이분이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나무주연상에. 다음 배우 마크 러팔로입니다. 네. 기자 마크 레젠데스 역할을 맡았고요. 대표작으로는 뭐 라스트 캐슬, 윈드 토커, 콜레트럴, 이터널 선샤인, 눈먼 자들의 도시, 미라클맨, 어벤져스, 비긴 어게인, 폭스캐쳐 등등에 나왔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헐크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면은 비긴 어게인에 나왔었던 거. 그렇죠. 근데 이분도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 뭐 국제영화제라든가 독립영화라든가 그런 데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800회가 넘는 네. 오디션을 봤던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의 노력파라는 거죠. 네. 확실히. 그리고 암에 걸렸었나? 네. 그래가지고 암 치료를 하다가 왼쪽인가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있다는 걸로 네. 지금 못 본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환경운동가였나요? 네. 굉장히 그런 운동가 쪽으로 쪽으로도 나왔었다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캠페인으로서 나서는 사람으로서도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딸바보에다가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마이너한 영화부터 메이저급 영화까지. 게다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워낙 많아갖고 한국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 근데 외국에 가면은 네. 그 마크 러팔러가 뭐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었나? 네, 그렇죠. 그 인터뷰들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검색하다가 보면은 그 외국 토크쇼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막 여자들이 막 나 보면서 눈물 흘렸다. 그렇게 환호성을 질러대더라. 나 한 번 더 가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새로운 작품 찍으면은 한 번 더 방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배우로 넘어가서 레이첼 맥아담스, 샤샤 파이퍼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뭐 전작으로는 퀸카가 살아남는 법, 노트북, 나이트 플라이트,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시간 여행자의 아내, 셜록 홈즈, 미드나잇 인 파리, 서약, 어바웃 타임, 모스트 원티드맨, 그리고 사우스포에 나왔습니다. 확실히 멜로 쪽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쪽에서는 멜로보다는 로맨틱 코미디지.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뭐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강하다 보니까 이번 역할이 의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노미네이트 된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아카데미에. 네, 맞습니다. 예. 여우조연상에. 예. 근데 다른 조연상들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너무 쟁쟁하다 보니까 막 국제영화제를 휩쓴 사람과 뭐 비평가협회를 휩쓸던 사람들과 막 네.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 됐어요. 뭐 별개로 보는 눈이 좀 안 좋은가 봐. 작품 고르는 눈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고사한 적이 있고, 아이고. 한참 잘 나오고 있는 마블 시리즈에 출연제를 받았는데 또 거절을 한 적이 있고. 아이고. 다만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저인가? 네. 거기에 출연한다고 하는데 뭐 아마 히어로 역할을 하나 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또 베네딕트 컴버배치 때문에 묻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하여튼 대성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워낙 동안이셔서. 네, 그 다음 마지막 배우입니다. 리프 슈라이버, 마티 베런 역할을 맡았고 편집장이구나. 나온 작품으론 랜섬, 스크림 시리즈, 디파이언스, 엑스맨 탄생, 올버린, 버클러, 대통령의 14, 레이 도노반 시리즈, 세기의 매치, 제5 침공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왔습니다. 제5침공을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아, 예. 완전 블록버스터 아닌가요, 그거? 완전 블록버스터인데, 야 오랜만에 재난 영화였는데, 야 괜찮나요? 보지 마세요. 왜? 야 제가 예매권이 남아서 이 친구들을 보여줄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오면서 저에 대한 욕과 함께 이걸 다루자 한 다음에 2시간 동안 욕설이 난무할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명주 침공으로 바꾸겠지. 그렇죠. 저의 침공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비난의 환호를 다 떠안고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하여튼 제5 침공이 굉장히 별론가 보네. 이분 얘기하다 갑자기 제가 제호 침공부터 얘기를 해버렸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잠깐 죄송스럽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딱 얼굴을 보면은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인데 이름은 몰라.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분도 시상식장에서 나와가지고 시상을 했었거든요. 그 기술 부분에 있어서. 네. 악역으로 많이 나오시기도 했고요. 좀 강인한 인상의 전사로 많이 나오시다가 네. 이번에 스포트라이트에서 수장 역할을 맡으면서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찍는 작품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연 쪽으로도 찍으신 작품도 많았고 언급했었던 뭐 랜섬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또 악역 역할도 되게 충실히 잘 맡으시는 전사적인 거라든가 악당 같은 역할들을 너무 잘 맡아주셔가지고 영화를 돋보이게 해주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선역도 많이 맡으시긴 했는데 저는 악역 쪽이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한 사람만 더 짚자면 네. 스탠리 투치라고 예.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아드메니안 변호사로 나왔던 사람이 네네네네.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메릴 스트립을 보좌하고 NSA를 도와주는 그 디자이너로 나왔었고 게이빌라는 대머리 아저씨. 그리고 터미널에서는 톰 행크스를 공항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담당자 역할을 맡았었지. 뭐야 연기폭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네. 몰랐는데. 뭐 그 정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고. 굉장하신 분이었네. 제가 플롯에서 빼먹은 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예, 갑자기. 네. 뭐 빌리 크루덕도 유명한 인물인데 빼먹었으니까 뭐. 네, 은근히 저한테 디스를 많이. 얘가 일부 처음에 들었나봐. 나중에 편집하는 거 듣다 보면은 디스를 잘했구나 그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뭐 이 정도로 한풀이한 걸로.
배우들과 감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스포트라이트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부터 얘기하면은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보스턴 글로브지에서 스포트라이트라는 팀에 네. 기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뿌리 깊은 곳까지 들춰내는 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죠.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루는 소재가 네. 카톨릭에서 시모님들이 네. 아동 성추행을 하는 거를 고발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소재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소재가 사실 국내 카톨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네, 사건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해외는 굉장히 빈번하다고 되어 있고 영화에서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체 한 6%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카톨릭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다. 그렇죠. 단체로 그러니까 저희가 톡을 하면서 물론 네. 자료가 올리면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뭐 외국 사례가 왜 이렇게 많지? 뭐 아일랜드, 뭐 유럽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뭐 남미 남미권, 쪽도 북미도 있고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 난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였나? 2002년, 2003년도에 이제 유치원에서 근데 그것도 무혐의로 밝혀져갖고 예,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게 화제됐었기 때문에 네. 교황청에다가 우리나라 네, 그 그쵸, 그쵸. 분들이 탄원서를 냈었대요. 네.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동 쪽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몰래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성추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 빼고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없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종교적으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점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충격을 먹었긴 했었죠. 예. 우리나라에서의 카톨릭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많이 그 부패나 네. 그런 뭐 범죄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라고 한국이 나는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모범 사례로 들 정도의 기준의 나라라고. 그 전에 추기경이셨던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운영이 잘 됐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종교계 인사들과 교류라든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열심히 하셨던 걸 봐서 우리나라 쪽은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했냐면은 스포트라이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에서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타 지역의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만한 요소가 있다.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래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네.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한 거고요. 네. 스포트라이트의 실제 네.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아, 이야기 먼저 그냥 해주시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이 보스턴 글로브지라는 신문지고요. 네. 경쟁사로는 보스턴 헤럴드를 하고 있고요. 판매 부스라든가 그런 게 저는 잘 몰랐었는데 거의 50만 명? 뭐 그런 정도로 많이 보신다고 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도면 많이 보는 건가, 스미스? 많이 보는 거지. 약 50만 명 정도 본다고 그러고요. 그 영화 안에서도 나오지만 특히나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보스턴 인구가 500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50만이면 뭐 돌려서도 보고 보스턴계의 조중동이네. 조중동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아 거기가 보수파도 아니고 약간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네, 메이저 언론. 그렇지. 한겨레에서 싫어하겠네. 저는 한겨레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스포트라이트라는 팀 단체가 있는 건데 네. 스포트라이트라는 뜻이 탐사보도하는 그런 팀들을 갖다가 네.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JTBC에서 하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것도 탐사보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그런 거를 갖다 집중 조명해서 특정 보도를 하는 거죠. 심도 깊게. 그렇게 해가지고 퓰리처상도 15번인가 13번인가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스턴 글로브지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유명해졌었던 것도 있고요. 네.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 네. 그거는 배상 판결 같은 거를 제가 보니까 네. 1억 달러 이상. 와, 1억 달러?
네, 그렇게 배상을 해줬다. 얼마야? 1,000억 되는 건가? 그거를 나눠줬기는 했지만 뿌리가 이제 추기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이 네. 도피 시도까지 했었대는데 결국에는 다 무마가 되고 방출을 당해서 다른 데에서 지내다가 퇴출을 당했는데 뿌리까지 올라갔었던 그렇죠. 사건이구나. 그렇죠. 다 긁어낸 거죠. 94kg 갖다가 그냥 쫙 하고서 퍼낸 거였었죠.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네. 그렇죠.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던, 네. 톡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네. 사건들도 네. 파헤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이걸로 인해가지고 그게 세워진 거예요. 기구가 하나가 세워졌대요. 그거를 갖다가 조사할 수 있는. 그 기구까지 세워짐으로 인해가지고 파헤친 거죠. 파헤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근데 뭐 얘기를 하고 싶어. 영화에선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래?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막 기구가 설립이 되고 완전 그 파문이 일어나고 그 완전 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후까지는 예측을 못했거든. 그냥 그래요? 여기서 그냥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 돼서 끝났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있었던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10대 뉴스 같은 거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대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탑 10으로 뽑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 사건이랑 그 인물들의 관계랑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대내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전혀 난 몰랐는데 엄청 규모가 큰 사건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사교양 쪽에 파급력이 높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뭐 추정 60분 같은 데 보면 자극적이게 다루는 거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막 인터뷰하고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차분하게 하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후의 이야기들이 그렇대요. 그렇구나. 이거를 한번 뿌리채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있겠지. 그러고는 마지막 장면을 뭐 자세하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보전화 같은 게 이제 오잖아요. 그죠. 기구가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보전화들이 그렇게 끊이지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샤사 파이퍼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당했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고를 순환의 고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런 게 또 있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성 비율이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 예, 그렇게 돼버린 거라서. 중간에도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수치스러운 거를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심 같은 게 좀 세가지고 내보이질 않는다. 표출을 안 하기 때문에 당한 피해자의 그 인터뷰를 메모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을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그런 게 좀 심리 상태라든 게 불안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영화에서는 되게 몸이 건조하고 자극적이지 않게 다뤘던 사건인데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네요.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엄청나게 큰 엄청났던. 거였었죠. 예. 그리고 파헤치다 보면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만 봐도 파도미얼이 엄청나게 셌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 전에 나왔던 그런 거를 봐도 엄청나게 셌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죠. 나 이 정도 비중이 있는 사건인지 몰랐네. 예.